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월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뉴스데스크 뉴스거리입니다. 1월 25일 음력설을 맞으면서 영국에서는 한국인들과 탈북민들이 어울리는 대통합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초대되어 다녀온 본방송의 박재현 팀장이 행사 소식과 함께 기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처음으로 정치, 종교, 단체 등의 타이틀을 벗고 민주평통영국협의회가 화합을 위해 마련한 자리여서 뜻깊은 자리였다 할 것입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어색해하고 등을 돌리던 사람들도 음력설 행사를 통해 모인 자리에서는 악수를 나누며 웃으며 화합하는 모습이 마치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 모습을 보는 듯하여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영국 민주평통 19기 회장을 맡은 장도순 회장은 새해 첫날 한자리에 모여 앉은 한국인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영국 민주평통협의회는 통일에 대한 의견을 한국인들에게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영국인들에게서도 공유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통일에 대한 문제는 우리들 모두의 수건이기에 모두가 참여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 갈 것이며 그 첫걸음이 오늘의 음력설 대통합잔치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킹스톤 지역의 국회의원 데이비드의 축하 인사말과 탈북민 자녀들의 K-팝 공연이 이루어지고 참여한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정했습니다. 탈북민 바이올리니스트 황준엽 씨가 자신이 제작한 명언을 연주하고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본방송 박지환 팀장이 낭독하여 참석자들의 가슴을 울리기도 하였습니다. 탈북민들이 직접 만든 감자 송편, 녹두 부침, 두부밥, 북한식 아바이 순대를 비롯하여 각종 반찬들이 저녁 식사 자리를 즐겁게 하였고 식사 후에는 대형 윷놀이, 제가차기 그리고 모두 함께 손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면서 한국인들과 탈북민들의 먼저 온 한반도 통일을 만들어갔습니다. 이어서 박 팀장이 이날 낭독했던 아버지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 전문을 씻어드리겠습니다. 붙이지 못한 편지, 아버지에게 그리운 아버지, 매일 같이 속으로만 되뇌던 아버지라는 말을 오늘 큰 소리로 내뿜어 봅니다. 잘 계시나요? 어디에 계시나요? 아직도 북쪽 하늘에 계시는가요? 아버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편지를 쓴 적 없습니다.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 오늘 처음 당신에게 비록 붙이지 못하는 편지이지만 마음의 글을 담아 올립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던 그날 깨끗한 옷 한 벌과 쌀 한 공기 머리맡에 두고 떠났습니다. 언니와 형부가 북한을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는 병상에서도 그 말들 듣고 계셨습니다. 듣지 못하신 척 여전히 코마 상태에 계신 것처럼 했지만 저는 아버지가 우리들이 대화를 듣고 계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정신이 돌아오시면 아버지는 부탁하셨지요. 동생을 꼭 살려야 한다고요. 아버지 유언대로 내 동생을 찾아 꼭 보살필 것이며 아버지 임종을 지켜드리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죽음과 싸우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떠나는 길에 방해가 될까봐 당신이 숨을 거두시면 우리들 가는 길이 지체될 것 같아 마지막 숨을 몰아쉬시면서도 죽음과 싸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식들은 술 한 잔 부어 올리지 못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납니다. 말 한마디 못하시고 우리들 가는 것도 보지 못하고 계시지만 거칠게 내뿜으시는 당신 숨결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용기를 잃지 말라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숨결까지 움켜쥐고 싸우시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존재임을 몰랐었습니다. 우리가 떠난 그날 저녁 아버지 홀로 어떠셨나요? 밖에는 여전히 굶주림으로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불빛 없는 길거리에 홀로 누워 침묵을 지키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지만 홀로 집에 남겨진 오늘 아버지 어떠셨나요? 수정의 제잘제잘 목소리도 없고 투박한 내 목소리도 없는 그 저녁 아버지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주변에는 여전히 김부자 사진들이 걸려있고 아버지는 전기도 없는 옹돌이 식어가는 그 방에 홀로 누워 계셨죠. 좋은 추억이 아닌 슬픈 추억이 더 많은 추운 겨울 영하 28도 추위가 계속되던 그때 장사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기에 내 아픈 아버지 홀로 두고 새벽길을 나가야 했던 저였습니다.
강냉이 밥 한 그릇 이불 밑에 놓아두며 점심을 드시라고 권유했지만 그때도 아버지는 자식들 걱정에 줄인 배를 물로 달래시며 저를 기다리셨지요. 화가 난 저를 보시면서 너도 추운 겨울 밖에서 힘든데 방에 있는 사람이 배고픔을 좀 참으면 된다고 저녁 함께 먹자고 하시던 그 말씀에 눈물과 함께 아버지에게 큰 소리 쳤던 못난 자식. 어릴 적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죠. 너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큰 일 할 것이다 하면서 내 머리 쓰다듬어 주셨던 그 숨결이 지금 이 순간에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차디찬 방 안에 홀로 계시는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라고 끊어지는 숨결 다시 이어 붙이시면서 우리들 가는 길 축복해 주셨지요. 불의 자식 영원히 죄인이고 훗날 아버지를 다시 만나도 영원한 죄인입니다.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언제나 활기차고 당당하라고 하던 울 아버지 덕분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힘든 여정 이겨냈지만 아버지를 두고 떠나는 이 순간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죄인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사랑하는 아버지, 병석에 계시는 아버지를 두고 내가 조국이라고 믿었던 이곳을 떠나야 하는지 원망을 하면서 눈물을 훔치며 아버지 앞에서 맹세했지요. 다시는 눈물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요. 떠나는 날 아침 이불 속에 있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죽변 말라 안상한 뼈에 가죽만 씌워놓은 앙상한 손, 갈라진 혓바닥, 숨결도 고르지 못한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의 그 향기를 기억하고 싶어 당신 피부를 더 한 번 느끼고 싶었습니다. 생기가 없는 얼굴이지만 여전히 미남이고 날카로운 당신 코, 고통으로 몸부림치면서도 자식들이 마지막 희망이기에 미래를 끊어버리면 안 되기의 자신과 싸우시는 고통스러운 모습 모두 제 눈에 담아갑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시는데 저에겐 아버지를 구출할 능력이 없으며 지금 떠나는 이 길도 두려움으로 나를 무섭게 합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싶지만 그러면 영원히 뵙지 못할 것 같아 인사도 못 올리고 떠나면서 내가 8살 되던 해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햇님과 달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늘 큰아버지가 해주시던 옛말이었지만 아버지가 들려주시니 너무 재미있었고 이야기를 들을 때면 배고픔도 사라지곤 했지요. 햇님과 달님의 그 동화적 이야기가 현실에도 존재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부모가 소중한 줄 그때에는 왜 느끼지 못했을까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행복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귀하고 값진 행복임을 왜 몰랐을까요? 열이 나면 이마에 찬물 수건 올려주시고 어릴 적 알약을 잘 먹지 못하는 나를 위해 숟가락으로 약을 으개어 물에 타주시던 그 모습들, 또한 직장 동료들에게도 늘 친절하여 배고픈 직장 동료가 있으면 집으로 데려와 밥을 나눠 계시던 다정다감하시던 울 아버지, 당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으실 아버지는 큰 아버지 굶어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으셨지요. 비록 그때 말씀은 안 하셨지만 굶주림으로 돌아가시는 큰 아버지 바라보시는 아버지 눈에서 그 슬픔을, 원망을, 분노를 읽었습니다. 붙이지 못한 이 편지,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아버지에게 올리지만 여전히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도 배웅을 못했고 두 손 잡고 부탁하셨던 그 유언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동생이 살아 내 곁에 돌아올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모습은 잊혀가고 여전히 뼈만 앙상하게 남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마음으로 우리를 배웅해 주시던 그 모습은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마지막 모습이지만 아버지의 그 숨결이 저에겐 희망이 되었고 서울 수 있는 용기의 힘이 되었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꿈이 되고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꿈에 오시던 아버지, 그런데 지난번 꿈에 오셔서는 웃으시면서 가셨죠? 이젠 이 딸에 대한 시름 놓으시고 하늘나라에서 아프지 마시고 행복하세요. 큰아버지는 만나셨나요? 함께 계시는가요? 보고 싶습니다. 붙이지 못하는 편지이지만 아버지를 그리는 딸의 마음을 담아 오늘도 종이에 한 글자 한 글자 새겨봅니다. 2020년 1월 25일 사랑하는 딸 지향 올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